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킴스토리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파주 귀신 아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영상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호응이 좀 좋아서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습니다. 일단 댓글들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했던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프고 하반신 마비가 갑자기 왔고 이상한 일들이 많이 왔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 밤에 봤다. 주방 쪽에 귀신이 있었고 신축인데도 소리도 귀신 소리 웅웅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섬뜩하고 소리 끼친다 잡스러운 소리 맞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증상을 얻었었고 그리고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소름이 좀 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섬뜩하네요. 저는 이사 가서 하반신 마비로 고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바로 걷지 못해 병원 가니 하반신 마비라고 판정받았고 어이가 없었다. 고생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좀 믿지 못할 분들은 있을 텐데 분명 이런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저는 운동 전문 트레이너입니다. 재활도 해서 혼자서 재활 운동하면서 많이 나아졌다라고 하는데 또 어떤 분들 말씀으로는 기가 약해지면 환청이나 환상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목소리는 뭐 이성균 목소리라고 하는데 뭐 그래도 이성균님의 목소리 너무 듣기 좋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분들이 귀신이 쳐다보는 느낌과 소리, 센서 등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센서 등까지 제가 언급을 드리지 않았는데 이거는 고장이 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센서 등이 계속 켜져요. 그러니까 혼자 TV 보고 있는데 혼자 센서 등이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느꼈었고요. 솔직히 이게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정신적으로 어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를 너무 좀 과민 반응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까요? 센서 등이 켜지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거기에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섬뜩했던 경험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화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이제 과거에 저희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제 저희 집이 이렇게 생겼고 흔히 말해서 이제 귀신의 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던 아파트기도 하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 뒤에는 공동묘지가 존재했었고요. 사실 뭐 이제 저희 아버지도 이제 이 아파트에 사시면서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도 이제 안 좋은 일들도 많았었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집에서 혼자 계실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살기 굉장히 힘들었다. 견디기 너무 힘들었고 저희 어머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을 절대 안 다니시는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십니다. 근데 이 아파트에 살 때는 병원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좀 어머니가 많이 아프셨고 그 당시에 이제 뭐 병원에서는 뭐 딱히 그렇게 크게 큰 지병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자주 오는 게 어머니가 좀 살짝 꾀병을 부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였는데 물론 이제 저한테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도 하나 오픈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에 살 때 굉장히 많은 복통을 얻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갔을 때는 엑스레이를 보통 많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그리고 이제 또 초음파도 찍는데 정말 제 거짓말 하나 안 치고 초음파랑 엑스레이 요 두 개를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이 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복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병원을 몇 번이나 가고 그리고 심지어 의료 기록들도 있어요. 응급실 가서 매번 진통제 맞고 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아무런 증상이 없다라고 의사들도 판정을 했었고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런지 저희 남동생과 저와 이제 의사 선생님과 만나가지고 거의 한 30분 정도 설득을 해서 겨우겨우 찾아냈던 게 이 위 안에 위가 아니라 그 배에 무슨 이런 모래알들이 조금 있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상 몸에 치명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본 다음에 담낭 안에 있는 이런 모래들을 나중에 빼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그날 뭔가 삘에 꽂혀가지고 아니다.
이거라도 그냥 제거를 해주면 안 되냐. 그냥 담낭을 제거해주자. 제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실질적으로 저한테 이제 얘기한 게 담낭이 사실 없어도 되는 조직이기도 한데 이게 이것 때문에 이 조그만한 이 입자 때문에 몸이 좀 아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좋다. 이거를 다 없애자. 그래서 담낭을 다 수술하는 담낭 절제를 하는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담낭 절제술을 하고 나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있죠, 이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담석입니다. 제 담낭 안에 이 담석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믿겨지지 못할 정도로 이 담석이 있었고 아무리 어떤 병원을 가도 병원에서 이런 큰 크기의 담석을 발견하지 못했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도 난리를 치고 몇 번이나 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몸은 제가 더 잘하니까 무조건 담낭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은 그걸 무조건 제거하자 해서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실제로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게 이 정도 크기였으면은 담낭염으로 전이가 돼서 담낭염에서 담낭암으로 가는데 불과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 즉 담낭염이라는 게 바로 걸리면은 거의 담낭암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라는 것은 거의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보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심각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는 여태까지 수술을 해보면서 이렇게 담낭에 이런 돌이 크게 들어와 있는 거를 몇 번은 보긴 했지만 초음파로는 안 보인 거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결국에는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 당시에도 꿈에서도 계속 뭔가가 저희 아버지가 뭐 도와주시려는 건지 뭐 계속 저한테 뭔가 신호를 주셨고 저도 이제 뭔가 좀 이상해서 이제 병원을 갔더니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쥐가 계속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진을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가정집에서 발견될 수 없는 쥐덫이죠. 저희 집엔 쥐덫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끈끈이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쥐덫이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쥐가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럼 여기를 막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기가 배수구 구간이고 여기를 막기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요거는 뭐 따로 이렇게 나사로 조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쥐도 나오고 이 변기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좀 희한한 게 뭐냐면 저희 집이 1층인데 집이 뭐가 이렇게 녹슬어 있죠. 이게 청소를 안 해서 막 그런 거 같죠? 여기 곰팡이도 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청소를 아무리 해도 이게 소용이 없는 게 뭐냐면 곰팡이가 너무 잘 질 정도로 너무너무 습합니다. 집이 진짜 무슨 사람 집이 아니에요. 이 집 자체가 살면은 사람 집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살기 좀 애매모호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제 실제로 무당이 오셨고요. 무당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집에 귀신이 너무 많대요. 귀신도 많고 습하고 사람이 살 집이 아니니까 빨리 집을 옮겨라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집을 옮기고 싶어도 뭐 옮길 수 있나요? 여러분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나 집 옮겨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집을 옮길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귀신 집에 살잖아요. 그러면 집을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못 가게끔 자꾸 무슨 일이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집을 이제 매매로 올려놨는데 매매로 안 팔리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집을 매매로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집 구경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집이 일단 첫 번째 습하고 그리고 음산한 기운이 계속 들어요. 그러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이 표정들이 거기서부터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에서 아무리 청소를 하고 아무리 락스로 난리를 치고 또 심지어 저희가 그 집을 청소해주는 업체까지 불렀어요. 냄새 잡으려고. 절대 냄새는 안 없어집니다. 이상한 꿉꿉한 냄새가 계속 나요. 이거는 아마 진짜 이런 집에 사신 분들은 분명히 다 알 겁니다. 이런 냄새 세 가지가 냄새도 그렇지 뭐 기운도 안 좋지 이거 세 가지는 그냥 딸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느끼면서도 난 그래도 이 집을 살래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고요?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집을 갈 때 그 집의 집주인의 얼굴을 보고 그 집주인의 얼굴의 표정이라든지 뭐 기운을 보는데 그거는 진짜 그 느낌상으로 알아요. '아 이 집은 좀 아닌데.'라는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 여태까지 저희 집을 구경을 왔고 집 구경을 여러 번 했던 부동산 업자들이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들 하나같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구경 왔던 분들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집이 기숙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좀 그랬나 봐요.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집에 도둑이 듭니다. 도둑이 들어서 항상 집이 얌전히 있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이거는 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그냥 그렇다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이 집에서 살면서 제가 분명 말했죠. 이 집을 나갈 수 없는 이유들이 생기고 그리고 결국 나가게 되면은 집안에 누구 한 명이 죽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심지어 이 집에 살면요. 이상한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그 꿈이 거의 다 예지몽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고 나면은 기억이 나는 꿈들 중에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이게 경험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꿈들을 굉장히 많이 꿨어요. 그래서 형님들 누님들한테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제가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어요.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요양원에서 누워 계셨고요. 요양원에서 어떻게 아시잖아요. 예,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요양원으로 옮겨라 해서 요양원으로 옮겨드렸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요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집에서 생활을 했었는데 꿈에서 이제 굉장히 좀 섬뜩한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을 꿨는데 그냥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꿈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장례식장의 이름은 몰라도 장례식장의 그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그 정확하게 누가 그 장례식장에 왔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이 장례식장에 어떤 그림으로 아버님이 이렇게 있었는지 이 모든 게 다 그림으로 보여요. 근데 제가 굉장히 슬퍼하는 게 보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 꿈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아버지 시신을 가지고 요양원에서 협박을 했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좀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이 너무 어렵고 집안이 이제 거의 파산하고 아버지께서는 뭐 이제 빚만 있으셔가지고 이 요양원에서는 이제 저희가 한 세 달치 정도, 세 달치 정도의 그 요양비를 좀 밀렸어요. 왜냐면 저희 그 당시에는 집이 뭐 요양원에다가 이제 뭐 맡길 정도 이 형편이 안 됐었고 남아있는 돈을 다 털어서라도 1년 동안 계속 꾸준히 내다가 그 마지막 세 달은 못 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양원 쪽에서 얘기했던 거는 제가 나중에 일을 하게 되면은 꼭 이거 세 달치는 제가 갚을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좀 다른 장례식장으로 좀 제가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요양원 측에서는 최대한 자기네 장례식장에서 하라는 겁니다. 조건은. 왜냐? 그래야 이게 뭐 요양비 이거 세 달치를 떠나서 이것까지 번들로 하면은 또 얘들은 또 얘들한테 이득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사실 장례비를 여기 이쪽 요양원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돈이었고 얘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 장례식비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는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웠어요. 여기 요양원 측이랑 막 엄청 싸워가지고 왜 사람 그 죽음 가지고 장사를 하냐? 이 세 달치 이거 그까짓 거 내가 내던지 우리가 어떻게 빚을 내서라도 이걸 내드리겠다. 대신에 아버지의 시신은 어떻게 요양원에서 좀 빼주고 다른 좀 저렴한 장례식장으로 옮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서 협의를 했어요.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사람의 이 죽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애들이 또 요양원 놈들이었나 봐요. 근데 뭐 모든 요양원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놈들은 사실 진짜 좀 엄청나게 장사꾼들이었죠. 아버지 때문에 제가 또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거를 좀 이용해가지고 이제 정신없을
타서 뭐 견적도 다 뽑아주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근데 결국 이제 이 요양원에서 안 하고요. 다른 이제 장례식장으로 저 소개를 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장례식장이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장례식장이에요. 왜냐면 처음에 요양원에서 봤던 그 장례식장을 제 꿈에서는 제가 이제 꿈에서 예지몽을 꿨는데 그 당시에 요양원에 있는 그 장례식장을 내려갔을 때는 제가 꿈에서 봤던 그 장례식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느낌적으로는 이게 그냥 개꿈이었나 하고 넘어갔는데 웬걸 이제 지인분이 소개시켜준 장례식장으로 갔더니 제가 꿈에서 봤던 장례식장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다시피 장례식장의 규모를 제가 꿈에서 봤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례식장 규모가 상당히 작았어요. 예, 꿈에서도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작은 장례식장을 원했었는데 그 규모까지도 똑같았습니다. 물론 제가 원했으니까 그렇게 작은 장례식장을 원했으니까 작은 장례식장으로 갔겠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구조도 똑같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남아있는 장례식장이 딱 하나, 그리고 방이 딱 하나 남았었는데 그게 제일 작은 방이었어요. 근데 그게 제 꿈에서 봤던 게 그대로였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준 게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1년간 눈만 뜨셨고 말도 못하셨고 의식도 없으셨습니다. 예. 눈만 뜨시다가 감고 눈만 뜨시다가 감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장례식을 무사히 잘 마치고요. 꿈을 또 엄청 많이 꿨죠. 근데 이제 저희 남동생이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장례식장에서 닭뼈를 막 이렇게 드시다가 저한테 제 얼굴에다가 닭뼈를 막 던지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저를 원망한다는 꿈을 꿨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 저는 이제 요양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요양원 같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밤 8시, 그러니까 저녁 8시 이후에는 면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3, 40분밖에 면회가 안 돼요. 그래서 옆에 붙어 있을 수가 없고 요양사들이 옆에서 이제 아버지를 케어해 주셨는데, 사실 아버지가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좀 느낌으로 있었는데 뭐 이제 다다음 날이나 다음 날 정도에 이제 회사든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어떻게든 간에 병원을 좀 이렇게 연차를 내 가지고 병원 한번 또 갔다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아버지가 이제 새벽 6시에 돌아가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새벽 6시면은 제가 아침 6시면은 제가 한창 집에서 잠을 자고 있을 시기고, 그리고 뭐 멀쩡하게 출근 준비를 할 시간인데 아버지를 어떻게 제가 볼 수가 없죠. 예, 병원에서 이제 연락이 왔을 때가 새벽 6시 40분이었나? 그때 전화가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때 이제 전화를 받고 갔던 게 장례식장이었고, 아니 요양원이었고, 요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이제 뭐 닭뼈를 던진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예. 그 임종을 못 지켜드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원망하신 것 같고, 아버지께서는 사실 저희 남동생과 저를 뒷바라지를 해주느라 거의 자기 생활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돈 버시고 유학을 보내주셨는데, 정작 돌아가실 때 혼자 돌아가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셨나 봐요. 근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점쟁이한테 다시 찾아갔거든요. 너무 이 당시엔 점쟁이한테 좀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너무 답답했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그 규빈도령이라는 그 대구에 있는 용한 점쟁이한테 찾아갔는데, 그 점쟁이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보자마자 아이고 머리 아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가 머리가 아파 보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근데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얘기하시기를 널 원망을 한다. 너가 임종을 못 지켜서 원망을 한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소름이 돋던지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걸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런 저런 방법을 얘기하면서 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이 세상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게, 꿈에서도 그랬고 이 장례식장의 구조를 꿈에서도 봤고 누가 왔는지도 다 그 짧은 시간에 다 봤는데, 이걸 실제로 겪어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미스테리는 많고 세상에는
뭐 거짓말 치는 사람도 많고 이거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 저는 솔직히 안 믿었어요. 왜냐면 저는 과학을 좀 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대 믿지 않았고 저 남동생 같은 경우에도 의대생인데 남동생도 절대 귀신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일이 겪고 나서는 저는 솔직히 좀 믿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제 귀신이라든지 미스터리 뭐 이런 거 경험해봤다 막 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뭐 정신적으로 어디 좀 부족한 분들이 저런 걸 믿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진짜 겪어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거는 이 영상을 듣고 이 영상을 보고 듣고 하신 분들은 나한텐 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을 못한다라고 할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공감하고 나발이고 떠나서 아 진짜 저 사람도 저런 걸 경험했구나. 아 그렇구나라는 걸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기일이 있는데 기일 때 전날에는 항상 저, 남동생, 어머님 요 세 분 중에 한 명을 지목을 해서 꿈에서 나와서 메시지도 전달하고 나오시고 그렇습니다. 참 희한하죠. 예. 결국 이제 아버지 길도 정말 잘 챙기고 뭐 돌아가신 분들 뭐 길 잘 챙겨봤자 뭐가 그렇게 좋겠습니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게 중요하지.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아들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아버님이 좀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도 계속 요즘은 좀 좋은 일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참 아직까지도 좀 미스테리한 게요. 항상 저를 따라다니는 귀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창가에서 항상 쳐다봐요. 근데 솔직히 이거는 조금 거짓말 보태면은 얼굴은 잘 안 보입니다. 얼굴은 안 보이고 귀신의 얼굴보다는 대략적인 형태만 이렇게 보여요. 근데 이 귀신은 언제 오냐면요. 일단은 새벽에 제가 눈을 뜨면 항상 새벽 4시에 정확히 4시에 이렇게 이런 형태가 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창가라든지 저를 지켜보다가 슥 사라집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의정부에 있는 엄청 용한 그 함경북도 구슬을 하시는 분한테 가봤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는 귀신이 있다라고 하는데 재수 없다라고 하면 재수 없지만 이 귀신이 자꾸 저한테 무언가를 메시지를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눈을 이렇게 눈동자를 막 이렇게 정확하게 본 적은 없지만 이런 형태를 계속 틈틈이 보는 거예요. 근데 참 재수없는 게 뭐냐면 이런 귀신들이 계속 보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파산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파산이 좀 있었고요. 아버지 빚을 재산을 포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래저래 해서 법적으로 뭐가 자꾸 걸려가지고 뭐 청약 같은 경우에도 다 당첨되고 뭐 다 뭐 서류 제출하고 다 그랬는데 마지막 돼가지고 뭐 안 된다. 예, 왜 그러냐니까 당신 앞으로 아버지 재산이 아직도 묶여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뭐 처리가 안 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거 다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참 일이 되다가도 안 되고 되다가도 안 되고 되다가도 안 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매번 점쟁이들한테 갈 때마다 뭐 구슬해라 뭘 해라라고 하는데 머리 아플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앞으로는 털을 좀 좋은 털로 좀 옮겨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계속 귀신들한테 귀신이 보이고 계속 밤마다 이렇게 가위 눌리고 하는 게 참 심상치 않았는데 이사를 가고 나서도 저희 와이프가 귀신을 한 번도 못 봤다가 그 귀신을 본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가는 데마다 터가 안 좋았는데 다행히 이번에 이사 온 데는 참 터가 괜찮아가지고 다행히도 이제 그런 경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귀신의 집에 가서 귀신을 보는 걸로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귀신의 집을 가게 되잖아요. 첫 번째, 나가는 건 쉽지 않고요.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희생이 돼야 그 귀신의 집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귀신이 자꾸 몸에 붙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좀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보내줘야 정말 좀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재수 없는 집에 절대로 가지 마시고, 그리고 집을 보러 간들 절대로 싸다고 해서 들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서 뭔가 이상한 꿉꿉한 냄새가 난다, 그리고 뭔가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았다 하신다면 무조건 가시지 마세요. 집을 아무리 불을 켜도 그 뭔가 어둡다라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형광등도 계속 다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빛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빛 반사가 잘 안 되고 낮에도 어두컴컴하고 습하다 하면은 무조건 귀신이 있는 집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도가 터가지고 이제는 뭐 저한테 신내림 받으라고 할 정도인데, 저는 아직까지는 좀 안 받고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넘어갈 수 있으면 또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가려나 한번 끝까지 맞다이 한번 쳐보자, 맞짱 한번 떠보자 이 세상아, 막 이러고 지금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 이상한 재수없는 집에 뭐 돈 없어가지고 좀 저렴한 집으로 간다거나 이런 집 절대로 가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파주의 귀신의 집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좀 기이했던 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다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또 기이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희 방송이 기이했던 거, 기묘했던 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풀 거고, 뭐 이제 썰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풀 거니까 혹시나 주변에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누님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